바로 면접관들이 내 얘기에 공감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인성 면접, 핵심 역량 면접이나 임원 면접에서는 이야기의 공감대를 가져다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가서 내가 정말 외향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돼. 내가 굉장히 씩씩한 모습만을 보여줘야 돼. 이렇게 정의를 내려가지고 나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모습을 보여주되 대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이제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현대자동차 면접 준비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현대자동차에서 보는 면접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게 도움이 될 텐데 보통 이제 1차 면접에서는 우리가 핵심 역량 면접, 직무 역량 면접이라는 이제 면접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뭐 흔히 실무 면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 역량 면접은 아까 제가 일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가치관을 판단하고자 이제 한 명씩 들어와서 면접관들 2명 또는 3명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여러분들의 이력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이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이 어떤 학교에서 어느 정도 학점에 어떤 그런 스펙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자기소개서에 있는 경험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자소서에 썼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묻기도 하고요. 또는 자소서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다른 질문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이 하는 질문들이 예를 들면 팀워크와 관련된 질문들. 본인이 대학 생활하면서 팀워크를 발휘했던 경험을 얘기해봐라.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성과를 도출해봤던 경험을 얘기해봐라. 뭐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는 인간관계, 사람 관계 갈등에 대한 해결 방법들. 다른 사람들과 일을 할 때 생겼던 갈등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또 그런 경험들을 한번 얘기해봐라. 또 그런 것들을 본인이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를 얘기해봐라.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흔히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을 수 있을 만한 여러 경험들, 뭐 힘들었던 경험이 뭐냐, 성취했던 경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또는 가장 도전적으로 해봤던 경험, 또는 근래 본인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어떤 기억이 뭐가 있는지 이런 식의 어떤 경험들을 시작으로 해서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질문들을 해나가는 그런 식의 이제 면접들이 이제 핵심 역량 면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면접이 사실은 변별력도 커요.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잘 하느냐. 여러분들이 잘한다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특별한 경험을 얘기하는 거가 잘하는 건 아니에요. 특별한 경험이 없더라도 내가 하는 이야기들이 면접관들이 들었을 때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이해가 된다. 그래. 이 지원자는 과거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도 어쩔 수 있을 거다. 그런 식의 것들이 이제 와닿게 되면 좋은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직무 역량 면접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PT 면접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원한 분야에 대해서 얼만큼 많이 알고 있고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공계 지원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자동차 구조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지원한 분야에 대해서 또 품질이란 분야 또 연구개발이라는 분야 이런 것들 또 내 전공 지식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폭넓게 알고 있을 때 좀 더 이제 하기가 유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냥 질의응답이 아니라 프레젠테이션 면접이다 보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들도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특히나 공대생 같은 경우는 이런 상경계열과 비교했을 때 그런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수업 시간에 나와서 발표 같은 걸 해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나왔을 때 내가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런 발표하는 그런 훈련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얼어 가지고 제대로 답변도 못 하거나 또는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면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것들은 평소에 좀 준비를 해 둬야 돼요. 그리고 인제 내가 좀 남들 앞에서 조리 있게 이야기하는 연습들도 당연히 필요할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는 이제 점점 그런 자료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적성 본 사람들도 느끼겠지만 인적성 볼 때도 특히나 적성 검사 볼 때 이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문제 대비해서 시간이 많지가 않은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하루 종일 주고서 한번 풀어봐 그러면 아마 웬만큼 다 풀 겁니다. 그런데 인제 그 정해진 시간 안에 빨리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인제 쉽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근데 요 PT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료를 나눠 주는데 그 자료를 충분한 시간 동안 검토를 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 뭐 20분 정도 시간을 주고서 한 몇 장이 되는 자료들 여러분들이 검토해 가지고 내가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고런 것들을 한번 잘 이제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래서 내가 빠른 시간에 자료, 데이터들을 보고서 거기서 뭔가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훈련들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의 말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라는 게 면접관들이 무슨 뭐 불신론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 그러니까 하는 얘기들 중에서 믿고 안 믿고는 뭐냐면 지식은 믿고 안 믿고가 아니죠. 왜? 그거는 옳고 그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전공 지식이라든지 산업에 대한 이해 이런 거를 질문했을 때는 그때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면 그거는 모르는 거고 나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경험을 물어봤을 때는 이거는 맞고 틀린 게 아니겠죠. 그쵸? 그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와 닿는지 와 닿지 않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임원 면접을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팀워크를 발휘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도출해 봤던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의 의도는 뭘까요? 이 질문의 의도. 이 질문의 의도는 우리는 현대자동차에서 일할 사람들이 협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지원자가 정말 회사에 들어와서 협업을 잘할 수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원자들이 답변을 합니다. 자, 자기의 어떤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쭉 해요. 그럼 제가 딱 듣고 나서 A라는 지원자한테는 좋은 평가를 했어요. 왜? 이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 현차에 들어오면 협업을 잘해서 일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줬습니다. 반면에 B라는 지원자한테는 좋은 점수를 안 줬어요. 왜 안 줬을까? 그 지원자는 이 지원자는 현대자동차에 들어와서 협업을 잘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좋은 점수를 안 줬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학생들은 별로 없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 대부분은 누구냐? 모르겠다. 판단 불가. 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사람이 정말 우리 회사에서 협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또는 잘 못하는 사람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판단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는 좋은 점수를 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은 협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죠. 뭐 그 사람이 얘기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면접관들이 내 얘기에 공감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제 이런 인성 면접, 핵심 역량 면접이나 임원 면접에서는 이야기에 공감대를 가져다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면 공감대를 줄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첫인상과 인제 얘기의 그런 콘텐츠인데 이거는 뭐 비단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첫인상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면접이 무슨 뜻이죠? 한자로? 얼굴면, 접할 접. 얼굴을 접하는 게 면접이죠. 그쵸? 얼굴을 접한다라는 거는 서류 전형이랑 달라요. 서류 전형은요. 여러분들이 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기록. 그래서 물론 인제 그런 소위 말하는 스펙적인 기록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라는 내용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쭉 사례를 썼어요. 어차피 몰라 우리는. 그쵸? 근데 일단은 콘텐츠는 "저는 누구보다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입니다."는 콘텐츠를 A랑 B랑 똑같이 썼습니다. 자, 그런데 면접은요. 이제 틀려요. 뭐가 틀리냐? 비언어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자, 똑같은 이야기를 A랑 B랑 했습니다. A는 "저는 누구보다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A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B는 저는 누구보다 죄송합니다. 누구보다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B가 이야기를 했어요. 똑같은 콘텐츠죠.
근데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는 A랑 B 중에 누가 더 그런 사람 같아요? A가 당연히 그런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어떤 비언어적인 요소가 주는 그런 이제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정말 억울하다. 나는 진짜로 자신 있고 난 정말 책임감 있고 난 누구보다 이런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면접관에서 그런 걸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어필이 안 되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필을 시키려고 그러면 그거에 따른 비언어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면접이라는 게 해 보면 '어 나는 저 사람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저 지원자는 자기가 꼭 그렇대.' 나는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들어 가지고 좋은 평가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면접을 가게 되면 회사는 어떤 뭐 회사 인재상도 있고요. 막 다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딱 거기에 맞는 사람만 뽑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회사는 똑같은 사람만 뽑아서는 큰일 나요. 여러분들 그런 우리가 인제 뭐 유전학적으로도 어떤 개체가 있을 때 이 개체가 계속 발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뭐가 있어야 되죠? 돌연변이가 있어요, 돌연변이. 똑같은 우성 인자들만 모였다 그래서 같은 그런 유전적인 것들이 계속 모이게 되면 오히려 그게 시너지를 주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들은 여러분들 이미 학교 다니면서 배웠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어떤 생물학적으로도 돌연변이가 나왔었을 때 그게 훨씬 더 우성적인 어떤 더 적응을 잘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변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직들도요. 똑같은 타입의 사람들만 모여 있을 때는 그 조직이 발전하는 게 어렵다라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저런 사람들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흔히들 뭐 되게 적극적인 사람이 중요할 거다. 물론 적극적인 사람들이 좋긴 하죠. 그런데 회사가 전부 다 적극적인 사람만 있으면 어떤 모습으로 또 갈까요? 정신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뭔가 조금 더 조용하면서 그냥 차분하면서 뭔가를 정리하고 챙길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지 회사가 막 전부 다 막 나대기 좋아하고 막 으쌰으쌰하게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뭐 이렇게 우리가 속된 말로 뭐 돗대기 시장처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내향적이고 내성적이긴 하지만 차분하게 그런 것들을 뒤에서 또 백업해 줄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해요. 실제 제가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면서 이제 팀장님이 안 계실 때 제가 직접 뭐 경영지원본부장님한테 어떤 채용과 관련된 보고를 드리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이렇게 인제 써 가지고 뭐 서류 전형 결과라든지 또는 면접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릴 때 그 본부장님께서 항상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뭐 내용적인 것도 물론 보시면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항상 입버릇처럼 "다양한 사람 뽑아야 된다. 다양하게 뽑아야 된다. 회사는 머리 쓸 사람도 필요하고 또 몸 쓸 사람도 필요하고 뭐 그분을 위해서 정말 마당 가서 빗자루질을 나서서 해야 될 사람도 필요한 거지 전부 다 어떤 그런 뭐 소위 말하는 머리만 쓰는 사람들 정말 똑똑하다고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만 뽑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양성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는 뭔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 가서 내가 정말 외향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돼. 내가 굉장히 씩씩한 모습만을 보여줘야 돼. 이렇게 정의를 내려 가지고 나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모습을 보여주되 대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면접이 얼마나 경직돼. 그쵸? 긴장되고 정말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내가 평가돼야 되는데 그거에 익숙한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내가 그러지 않은데 더 그런 모습으로 예를 들면 굉장히 경직돼 가지고 우리가 딱 첫인상을 봤는데 '저 친구 뭐야? 저렇게 불만이 많아 보여? 저 친구 인상을 보니까 뭔가 좀 되게 어두워 보이는 것 같은데 저 지원자는 뭔가 좀 이렇게 불편할 것 같아.' 이런 이미지를 주는 거는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죠. 근데 사실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남들보다는 쪼끔 좀 인상이 좀 이렇게 날카롭거나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런데 뭐 친구들이랑 이렇게 지내거나 내가 학교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그런데 면접 가서는 짧은 시간에 날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면접관으로 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 더 경직하고 있으니까 저 지원자 너무 좀 애가 날카로운 것 같고 너무 좀 뭔가 이렇게 차가워 보이는 것 같은데 같이 일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워. 이래 버리면 여러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훈련이 필요해요, 연습. 여러분들 그런 아나운서나 또는 연기자 심지어 기자들 뽑을 때 뭐 하는지 아세요? 카메라 테스트 하죠, 카메라 테스트. 이런 것들 해요. 왜?
중요하거든요. 내가 평소가 아니라 어떤 카메라라는 거를 놓고서 거기서 내 모습을 이렇게 찍었을 때 얼마나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이런 걸 평가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그런 전문 직종은 아닐지라도 평소에 그런 것들에 대한 내가 익숙하지 않은 걸 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훈련하면 좋다? 녹화해 보세요, 녹화 여러분들. 카메라 테스트처럼 예전에 아주 옛날에는 이런 인제 편리한 도구들이 없었으니까 거울 보면서 면접 연습한다고 많이 하잖아요. 거울 보면서 내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지.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구태 거울이 아니라 노트북이나 또는 스마트폰 같은 거 책상 앞에다 놓고서 내가 그 앞에서 면접을 해 보는 거죠. 자기소개서 해 보는 거고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도 해 보면서 내 어떤 표정이 얼마나 이상한지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이런 것도 느껴보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상하다 그러면 계속해서 인제 매일매일 좀 더 억지로라도 좀 밝게 보이거나 억지로라도 좀 얼굴 근육을 움직이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나에게 적합한 표정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랑 두 번째는 이제 자기소개인데 오늘 제가 몇 가지 샘플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좀 보여줄 텐데 이따가 Q&A 할 때 1차 면접 볼 때는 자기소개를 안 시킵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이게 핵심 역량 면접 볼 때도 혼자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안 시켜요. 그냥 진행을 해요. PT 면접은 당연히 자기소개 안 시키죠. 그런데 인제 2차 면접, 임원 면접을 가게 되면 자기소개를 대부분 시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 중요하냐면 첫인상을 결정지어요. 처음에 내가 나를 소개할 때 면접관으로 하여금 '어 이 친구 뭐야?' 궁금해지는데 '어 이 지원자 뭐야?' 뭔가 호감이 생기는데 '이 지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두세 발자국 앞서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반면에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면접관이 들어봐야 도움도 안 될 만한 그러한 자기소개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래서 인제 많은 학생들이 기업에 면접을 갔다 오고 나면 이런 질문을 해요 저한테. 자기소개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아니 했는데 면접관이 듣질 않아요. 별로 그렇게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은데요. 그냥 저 혼자 떠들고서 면접관은 이력서 보면서 그 딴 거 하던데요. 뭐 이런 인제 학생들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러는 줄 알아? 면접관이 너희들한테 괜히 그냥 할 일 없어서 자기소개시킨 게 아니라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오늘 이 자리를 처음 봤어.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을 평가해야 되니까 야 우리가 모르는 너의 어떤 모습이나 상황, 경험들이 있으면 좀 들려봐 줘." 이걸 1분 자기소개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틀에 박혀 있는 뻔한 얘기들만 하다 보니까 면접관들이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아 됐다. 그냥 알아서 떠들어라.' 그러고서 '나는 나대로 알아볼랜다.' 그러고 보면서 여러분들은 뭐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 연구개발에 지원한 홍길동입니다. 제가 왜 이 연구개발 직무에 적합한지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공 지식입니다.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하면서 자동차 연구원으로서 필요한 유체 역학과 내어 기관에 대한 그런 지식들을 충분히 익힐 수 있었습니다. 둘째, 책임감입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2년 동안 학생회 임원과 동아리 임원을 하면서 누구보다 강인한 책임감을 길러올 수 있었습니다. 셋째, 체력입니다. 저는 축구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강점은 앞으로 제가 현대자동차 연구원으로서 일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소개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재밌어요? 건질 거 있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얘기입니다. 제일 바보 같은 게요. 바보 같은 사람이 내가 기계공학 전공자로서 저는 전자공학 전공자로서 뭘 했고 뭘 했다. 이 얘기 할 얘기예요? 이건 하나만 하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네가 기계공학과니까 뽑은 거야. 너가 철학과면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아. 너가 국문학을 전공했었으면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아. 너무 당연한 얘기를 왜 하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면요. "어 그래? 너 어느 학교에서 학점은 얼마나 되는데?" 이걸 딱 보면 비교가 되겠죠. "야 네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야. 네 옆에 있는 애는 MIT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해 가지고 학점도 4.0이 넘어." "그랬어요? 몰랐는데. 어유 훌륭한 친구들이 많이 왔구나. 죄송합니다." 뭐 이럴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력서로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들려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고서 그런 식의 막 틀에 박히는 얘기를 하면 면접관 딱 듣고 나서 딱 듣고 나서 그거에 대한 질문도 안 합니다. 그런데 아무개 씨는 왜 이렇게 학점이 낮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나는 뭐 세 가지 필요한 역량이 있습니다. 기계공학적인 지식, 책임감, 체력 얘기했는데 면접관은 다 듣고 나서 근데 왜 이렇게 학점이 낮죠?" 이런 질문에 그럼 여러분들은 또
예, 제가 비록 학점은 낮지만 저는 학업에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대외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저의 이러한 역량은 앞으로 다양한 연구원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겠죠. 그러면 합격하겠어요?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좀 내 이야기들을 면접관한테 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뒤에서 좀 이따가 Q&A 때 어떤 실제 사례를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들려주는 게 면접관들에게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이 콘텐츠 바로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좀 이야기를 하고서 마무리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구조화 면접, 아까 핵심 역량 면접이 구조화 면접인데 이 구조화 면접을 대비하는 요령이에요. 이건 제가 나름대로 이제 기업에 있을 때는 고민을 안 해봤던 건데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왜 기업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뭐 자소서를 제가 평가하거나 면접을 볼 때는 별로이면 어떻게 하면 되죠? 떨어뜨리면 돼요. 저는 제가 뭐 그걸 하면서 혼자서 왜 이 지원자의 자소서는 이 모양일까? 또 면접관으로서 왜 쟤는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하나같이 와닿지 않을까?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점수 안 주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학교에서는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우리 학생들이 쓴 글이 왜 이 모양이지? 얘가 하는 얘기가 왜 이 모양이지? 그러고서 너 절로 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럴지를 제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죠. 그랬더니만 이제 이거였었는데, 이게 뭐냐면 보통 여러분들은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상황, 그게 뭐 팀 프로젝트가 됐던 아르바이트가 됐던 동아리 활동이 됐던 간에 어떤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제시를 해줍니다. 이러이런 상황이었다.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상황이 이제 만만한 상황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보통 스토리텔링 하는 거는 어려운 상황, 문제가 뭔가 봉착된 이런 상황들을 제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다? 의도된 행동을 했다.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적극적으로 나섰다.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다. 내가 어떤 분야들을 공부를 했다. 내가 직접 연구실에 가서 조교님들에게 질문을 구하고 교수님께 직접 어떤 자문을 구해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의도된 행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좋은 결과를 도출해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힘들어 보였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A+를 받았습니다. 또는 좋은 결과, 상을 탈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저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요. 어떤 깨달음? 내가 했었던 이런 행동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거나 면접을 준비할 때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큰 논리적인 모순이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떤 부분이 논리적 모순이 있을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흔히 어떤 경험들을 얘기할 때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배웠다, 깨달았다 그러려고 그러면 그 경험을 하기 전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었어야 돼요? 모르고 있었어야 돼요? 모르고 있었어야 되죠. 뭔가 배우고 깨달으려고 그러면 그전에 몰랐던 것들을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스토리텔링은 어떤 식이냐면 의도됐다라는 거는 뭐다? 이미 내가 알고 있었다. 이미 나는 남들과 다르게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는 나는 이미 이거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알고서 그런 행동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결과 나오고 나서 한 번 더 마지막에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제가 했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깨달았다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쓰는 그 자소서의 스토리텔링들이 보통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미 나는 다 그렇게 창의적으로 또는 그렇게 도전적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 그렇게 좋은 의도로서 행동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고 나서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고 나서 여러분들은 뭐라 그런다? 이를 통해서 저는 저의 이런 적극적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우리가 들었을 때는 전혀 공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서류 전형에서는 그렇게 써도요 합격을 해요. 할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무나 합격하는 게 아니라 할 사람. 할 사람은 누구죠? 아까 일부에 얘기했던 것처럼 스펙이 괜찮은 사람들은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서류가 붙습니다. 그런데 이제 면접은 달라요. 면접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이제 면접관이 바로 태클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구조화 면접에서는. 왜 그러냐면
보통 여러분들이 어떤 의도된 행동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면접 때는 뭘 물어보느냐? 이걸 물어봐요. "왜 그렇게 했어요?" 본인은 왜 남들과 다르게 그렇게 행동을 한 거죠? 왜 그 상황에서 본인만 유독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본인은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죠? 본인은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했었던 거예요? 다른 조원들은 그러지 않았었는데. 이걸 우리가 면접 때 제일 많이 물어봐요. 핵심 역량 면접, 구조화 면접에서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내가 지금까지 했었던 경험들을 정리할 때 내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 의도된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뭘 고민해야 된다? '내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지? 내가 정말 그 당시에 왜 그랬을까? 왜 나는 그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었지? 나는 어떻게 내가 그런 새로운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었었지? 내가 왜 거기서 그렇게 솔선수범하는 행동을 했었던 거야?' 요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야지만 면접 갔을 때 소위 말해서 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생각 안 해 놓고 그냥 내가 당연히 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했다라만 생각을 하고서 그냥 넘어가면요. 면접관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할 말이 없어져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어 글쎄요. 왜 그랬지?" 속으로는 그러죠. 그럼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이제 당황해 가지고 "아 저는 뭐 책임감이 뛰어나서 그랬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었어요? 왜 본인만 그렇게 책임감이 뛰어났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책임감이 뛰어났습니다." 아니 왜 본인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책임감이 뛰어났죠? 아니 그냥 "뛰어나요." 왜 물어보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냥 뻔한 얘기만 하는 거고 면접관도 답답해지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끝나고 나면 이제 땀 보면 학생들 그래요. 이렇게 구조 면접하면요. 막 땀 삐질삐질 흘립니다. 막 당황해 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생각 좀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다 해 놓고서 물어보는데 너무 당연한 질문을 물어보면 너무 당연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이 왜 내가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평소에 고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겁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행동을 했는데 알고 보면 그 행동은 의도치 않은 행동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의도치 않았다는 게 뭐냐? 내가 정말 이렇게 했었을 때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뭐 누가 시켜서 또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또는 다른 어떤 상황이어서 또는 상황이 그것뿐이 없어 가지고 어쨌든 간에 나도 크게 기대한 게 아니고 그냥 의도치 않게 뭔가를 내가 한 거예요. 거창하게 여기 앞에서 나온 얘기는 내가 의도해서 알고서 한 거고 밑에 얘기는 알고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그냥 끝나 버리면 의미가 없겠지만 어떻게 됐다? 좋은 결과로 이어진 거예요. '나는 이런 걸 기대한 게 아닌데 정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네. 내가 의도치 않았던 경험으로 인해서 행동으로 인해서.' 그러고 나면 이제 뭐가 된다? 비로소 깨달음을 얻는 거 이때. '아 앞으로는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깨닫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내가 여태껏 썼던 경험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 경험들을 스토리텔링 시켰을 텐데 그 경험들을 크게 두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 보세요. 정말 내가 그 상황에서 이런 걸 의도해서 한 게 맞는지. 아마 대부분 이렇게 썼을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아 생각해 보니까 의도한 게 아니었네. 그때는 내가 그런 기대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해야지 돈을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였었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교수님의 눈치 때문에 하필 내가 그 과목의 교수님이 내 논문 지도 교수라서 나는 다른 학생들은 그냥 적당히 하고 넘어갈 때 만약에 나까지 적당히 했을 경우에 나한테 미칠 화는 남들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내가 실험을 했었던 건데 그런데 그게 하고 나니까 정말 교수님한테 좋은 평가, 다른 조들과 다르게 좋은 결과를 도출해 냈어. 그러고 나면 그때 깨닫는 거죠. '아 내가 그 당시에는 교수님한테 찍힐까 봐 했었던 행동이었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런 문제를 해 나갈 때는 그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꼼꼼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좋은 결과를 내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는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이게 바로 구조화 면접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 가게 되면 바로 이런 원인,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죠? 남들과 다른 이유가 뭐였어요?' 요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물어보게 듣게 될 텐데 그때 이 원인은 바로 뭐가 된다? 보통은 이렇게 과거에
의도치 않았던 상황이나 또는 실패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들을 같이 들려주면 그때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한번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캄보디아로 해외 봉사활동을 다녀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저희는 현지 아이들에게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한 교육 봉사를 기획을 했고, 현지에 도착해서도 그 어떤 조보다 열심히 봉사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갈수록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열악한 환경과 무더운 날씨로 인해서 조원들은 서서히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아이들의 관심과 참여가 부진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자, 여기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 보통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다음에 뭐가 나온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어쨌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쳐있는 조원들을 독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원들을 한데 모아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자 노력을 했고, 그래서 저는 저희가 직접 인근에 있는 현지 학교 홍보를 나가자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서 조원들을 독려해서 다음날 현지 학교에 홍보를 나갔고, 그 결과 많은 학생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저희는 성공적으로 교육 봉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봉사 마지막 날은 전체 참여조 중에 최우수조로 선정될 수도 있었습니다. 좋은 결과.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이를 통해서 저는 긍정적인 태도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마무리. 이게 여러분들이 보통 하는 얘기예요. 어때요? 들어보니까 공감이 될 것 같아요? 아니죠. 이미 너는 다 어떻게 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행동하고 조언들을 독려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다 냈잖아요. 그리고 성공했죠. 그러고 났더니 이를 통해서 저는 그런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다 그러면 우리는 야, 뭘 배워? 너 원래부터 그랬다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뭘 물어본다? 왜 그랬어요? 이걸 왜 물어보냐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앞에 상황을 들어보니까 지치고 힘든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날도 덥고 환경도 안 좋고 게다가 애들 참여도 안 하면 지칠만 해요, 안 해요? 지칠만 하죠. 근데 오히려 그 상황에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조언들을 독려하는, 네가 더 이상해. 도대체 너 왜 그렇게 한 거야? 너는 안 지친 거야? 안 더웠어? 도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한 거야? 이걸 우리는 물어보겠죠. 뭐니? 이게 바로 구조화 면접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답변을 해야 돼.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해요. 왜? 당연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뭘 했는지를 여러분들은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2번씩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일과가 마치고서 우리는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제가 이런 걸 주도했습니다. 이러한 디테일한 것들만을 고민을 해왔지 정작 중요한 내가 왜 이렇게 남들과 다르게 했지를 생각을 안 해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서 말도 안 되게 저는 누구보다 책임감이 뛰어나서 그랬습니다.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설득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공감이 안 된다, 모르겠다, 넘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얘기한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제가 사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선배의 권유로 농촌 봉사활동을 일주일 동안 다녀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 호기심에 참여를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일도 고되고 또 특히나 잠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솔직히 이틀 지나고 나서 아프다는 핑계로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갔었던 3학년 학생회장 선배는 행사를 준비하고 기획하면서 매일 잠도 못 자면서 저보다 더 힘들었을 텐데도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조차 하지 않고 항상 긍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저와 저희 동기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솔직히 그 덕분에 저는 그 선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올려는 생각을 접고 남은 기간 동안 농화를 다 마치고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다 같이 힘든 상황 속에서 누군가 긍정적이고 이런 모습들,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었고,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물론 저도 캄보디아에서 힘들고 지친 건 마찬가지였지만 제가 나서서 그런 긍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답변하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공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이게 바로 구조화된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현대자동차 면접뿐만 아니라 다른 면접을 준비할 때도 이렇게 이제 내 경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그렇게 구조화시킬 수 있도록 내가 왜 그러한 것들을 남들과 다르게 할 수 있었는지를 과거의 내 실패 경험이나 또는 과거에 내가 의도치 않았던 행동들을 통해서 얻었던 깨달음이 있었기에 그런 게 가능했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 두시게 되면 훨씬 수월하게 면접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면접을 준비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산업이나 직무 관련된 거, 또 하나는 나에 대한 거. 이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나에 대한 것들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구조화된 스토리텔링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경험이라는 게 이 자체의 특별함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 내가 뭔가 원인, 나만의 어떤 원인들을 통해서 계기를 통해서 뭔가 이런 걸 해나갈 수 있었다.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게 특별한 거기 때문에 그런 식의 경험 정리를 좀 해 두시고 두 번째는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준비. 그래서 제가 앞서 일부에도 얘기했지만 10 년치 기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자동차 산업 또 현대자동차에 대한 생각,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잘 도출해 두시게 되면 좀 더 도움이 될 거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자동차 구조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좀 가져다가 미리미리 공부를 해 두시게 되면 그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수고하셨습니다.